여기서 재밌는 현상. 계약금도 통상 우리가 10%로 받잖아요. 이 업체들은 10%를 받지 않아요. 좀 더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이 뭐 8,500이다. 뭐 이쁘게 끊어서 1,000만 원. 뭐 1억짜리 계약이다. 이쁘게 끊어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보다 좀 더 높은 계약금을 내게 만듭니다.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 대출까지, 토스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 그렇게 계약금을 내게 내면 아까 민법에 말했죠.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냐면 계약서를 들고 집에 가보면 난리 난 거죠. 뭐 땅이야, 디스코 막 실거래가 막 쳐보니까 와, 뭐 4배, 5배를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한 번 안다고요. 그때 큰일 났다. 하지만 포기를 못한 이유가 그 계약금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계약금 몰치. 그럼 차라리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 뺏기느니 그냥 3, 4년만 버티면 진짜 대박이라고 하니까 믿고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야, 이 땅이 엄청난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런 코스를 걷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계약금이 이제 포기를 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 하지만 피해자로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런 숨은 피해자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린 겁니다. 좀 제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을 뺏겨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몰치라 그러잖아요. 뺏긴 분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릴 것이고, 자, 계약금 몰치를 당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한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4년 지났는데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와 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생각보다 피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공유중개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도 부동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공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되게 벌이 셉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공유지분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막 해도 법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옴짝달싹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속이고 사기를 쳤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뭐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서로 헷갈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간 거래와 그다음에 회사가 물건을 파는 이런 거래가 구분이 돼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구분이 잘 되면 사기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기네가 땅을 다 이렇게 뭐 엄청난 자산관리 회사처럼 부동산 전문 회사처럼 팔아놓고 나중에는 개인 간 거래다 이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가격을 높게 말을 하고 비싸게 말을 했다고 해도 자기네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공유지분으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 거는 분명히 사기가 맞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또 보면 이 고소를 진행했던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 무죄로 나왔던 경찰 단계에서 뭐 무혐의, 불기소 이런 것들이 무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지게 되는 거죠. 공유지분에 대한 그 기획부동산들의 본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돈이거든요. 돈. 그 돈을 우리가 속여서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 본질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에 대해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잘못된 정의, 어떻게 보면 왜곡된 정의 때문에 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여야 된다라는 것만 있어야 된다라고 경찰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또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아니래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부동산 종류가 있듯이 너무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주장하고 앞으로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죠,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합쳐지면 이거는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는 거죠. 이거를 갖고서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나갈 거고, 기존에 사기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례 때문인 거예요. 판례. 비싸게 팔거나 허위로 고지를 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 판례 하나 때문에 모든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그리고 그 중간에 구속된 그 사례에서도 보면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피해자들이 갖고 온 계약서를 보면 와, 완벽에 가깝습니다. 완벽에 가까워. 그쵸. 거기도 분명히 그 계약서를 쓰게끔 조력하는 뭐 법조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해도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계약서를 뭐 자기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 뭐 했다. 이걸로 증명을 하려면, 그렇죠, 더 많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준비가 돼 있었다면 지금 속았다 안 속았다? 그렇죠? 이 영상을 볼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못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증거가 너무 없어서 또 증거 불충분으로 기획부동산에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증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기를 쳤고 이만큼 카르텔을 구성을 해갖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이런 거의 정보가 저희 다 갖고 있다고요. 저희가 대해 상담을 받고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대한 증거를 활용할 정도의 양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획부동산 문제에 걸려서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땅이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는지, 팔고 싶은지, 팔아야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답이 있다 그럼 끌고 가는 거고, 그냥 마음속에 묻고 싶다 그럼 묻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비싼 쓰레기를 처리하고 싶다 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은 어떻게 팔면 어느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담이 과거에는 제가 무료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상담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거를 뭐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연락을 주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저랑 전화해서 막 이게 그 당시에 좋은 땅이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저랑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 설명을 일일이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책을 쓴 거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공유지분으로 2배 이상의 폭리로 땅을 샀다. 그럼 그 책을 보셔서 내 땅이 왜 수익이 날 수 없는 땅인지, 왜 이 필자가 로또 복권보다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보신 다음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게 빨라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만 막무가내로 뭐 그 당시에 누가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저는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과정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 결과론적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 저랑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로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를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해도 뭐 마땅히 뭐 증거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갖고 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경찰을 상대로 내가 뭔가를 해서 뭐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게 나왔어요. 근데 또 똑같은 경우를 경찰이 또 넣으면 또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바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검찰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검사님들이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방향이 다르거나 엄청난 증거가 새로 발견이 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내면 사람의 눈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똑같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경찰에서 무혐의나 뭐 이런 걸 받아서 고생하는 분들도 어떻게 솔루션, 투자금 회수하기 위한 솔루션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또 증거도 만들어서 뭐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증명이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 거기 원래 자기랑 하던 그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하셔갖고 뭐 증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그 업체가 살아있거나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보다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제가 원래 영상을 안 찍다가 이렇게 얼굴을 까고 영상을 찍는 건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려는 노력,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노력,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거기에 중심에 서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무서운, 이렇게 깡패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분들이 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우리 뭐 도와주면 너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현재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걸 보게 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이거 문제를 해결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뭐 100명, 30명, 10,000명, 뭐 10만 명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전세도 사기가 되는 세상이랍니다. 분명히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문제도 분명히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애매하다, 모르겠다, 그럼 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만든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거기다 한번 보셔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공유지분으로 산 토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